소년원의 이미지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교도소와 좀 비슷하다. 다툼은 자주 일어납니다. 왜 이 친구들이 보호 처분을 받았는지. 잘 성장해서 이렇게 성인이 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사고 그만 쳐. 안녕하세요. 범전국 사람들의 MC 이병찬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광주 소년원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정말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이 소년원이 어떤 곳인지,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더 밝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함께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소년원에서 교무교장을 맡고 있는 안은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년원에서 생활지도 사무 업무 맡고 있는 박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방송 촬영은 처음이시죠? 네, 예, 좀 처음입니다. 떨리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이렇게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좀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약간은 떨리는 마음이 사실 네. 있기는 한데요.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소년원을 네.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눈을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쁘셔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내 눈 이쁜 거 안다. 네,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그런 말 조금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광주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이죠. 네. 소년원이 어떤 곳인가요? 네, 소년법에서 소년은 만 10세부터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년원은 7호부터 10호까지 학생들을 수용해서 교정교육을 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은 소년이라는 점에서 교도소와는 차이가 있고요. 교육기관의 역할과 수용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약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약간 소년원의 이미지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교도소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인데 네. 사실 교도소와는 아예 다른 기관이고 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라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소년원이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각지에 있잖아요. 네네. 전국에는 그러면 소년원이 몇 군데가 있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있는데요. 모든 소년원은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초, 중,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는 직업훈련소년원, 그리고 정신질환 학생들의 의료 재활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재활소년원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제가 근무하는 광주소년원은 고령정보산업학교라는 학교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2년간 생활하는 10호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와 에너지 설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6개월간 생활하는 우리 9호 학생들에게는 소형 건설기계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현재 있고 네. 또 소년원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도 해주고 또 의료재활까지 해주는 네.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는데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소년원으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소년원에 오는 학생들은 좀 비행이 심하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소년원까지 오는 학생들, 9호든 10호든 오는 학생들을 보면 최소한 검찰 단계나 법원 단계를 서너 번 이상 거친 학생들이 대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이게 학교긴 하지만 결국 비행 학생들을 교육하는 점에서는 좀 일반 학교보다는 조금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네. 저희가 그 일반 학생들, 비행만 저지르는 학생들도 있지만 네네. 정신과적으로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똑같은 소년원 내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지도해야 되는 것들 또는 같은 학생이고 같은 상황이어도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 그 지도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들이 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처럼 좀 그 섬세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핸드폰 어디 두고 막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못 하겠는데요. 너무 이 감정이잖아요. 이게 네. 사람의 감성이 감정이니까 이걸 대하려면 정말 섬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눈빛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섬세하게 학생들 이렇게 관찰하시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가끔씩 솔직히 나 운 적 있으세요? 온 적은 없습니다. 있으신 것 같아요.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제 제가 남몰래 이게 마음이 워낙에 따뜻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남몰래 눈물을 훔치지 않았을까. 네. 그 학생들끼리 제가 방송 사연 이렇게 받아보면 네. 우리 그만 다투자, 그만 싸우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연으로 봤을 때는 좀 자주 다투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 네. 어떤가요? 제가 지금 생활지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다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뭐 중한 정도라던가 뭐 이런 건 좀 다르긴 할 텐데 가벼운 다툼들은 말싸움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고요. 그 원인이 네. 약간 카더라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와서 전해주고 그 친구가 너 욕을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게 되면 더 크게 싸우기 전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선생님들이 보고 지도도 하고 또 혹시나 오해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대화할 기회도 주고 또 상담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일이 커지지 않도록 중간에 적시 개입해서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그것도 되게 섬세하네요. 네. 방법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학생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펴서 오해 같은 것도 풀면 노력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이제 규율을 어기거나 좀 말을 잘 안 듣거나 이런 벌점을 좀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발적이거나 또는 혹은 뭐 계획적이거나 이렇게 규율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싸움을 크게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또 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사건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처우 심사를 열어서 징계 처우도 하게 되고요. 네. 광주소년원에서 이제 심리 속행이라는 제도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두세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두세 달 뒤에 다시 심리를 열겠다라고 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그 불이익한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좋아해서 뭐 헬스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운동하다가 욕하면 저는 벌점을 주는 대신에 같이 손잡고 스쿼트도 한 100개씩 하거든요. 웃으면서 벌점 받을 네. 시키기만 하면 이게 약간 인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학생들 운동 시킬 때 아령 2 곱하기 2로 해 막 이렇게 시키시는 거 아니죠? 네. 저희가 2018년도부터 당직 전담제를 해서 그 계획을 할 때 소속 기간 최초 계획 기한을 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근무해야 될 날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저를 거쳐갈 텐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저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